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352페이지 제4절 사업체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지조성 사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민간의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등록 대상 아니죠. 그래서 기억 틀립니다. 2번입니다. 세대 증가하는 리모델티 조합이 그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한 리모델링 대조합의 경우는 단독 시행하지만 세대수 증가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하여 등록 사업자와 공동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없다로 끝나는 것 19번 틀린 질문이죠. 니은 틀립니다. 이것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건설한 실적 있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은 등록 사업자의 시공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이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사항으로서 대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로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자는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를 포함한 공공과 민간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공공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지만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등록 사업자이거나 조합을 설립한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록 사업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는 때는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려는 때 등록 대상이며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고 등록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고 일정한 사무실과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록 사업자 되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게 되는데 저 시행만으로 부족하여 시공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쌓은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게 되면 5층 이하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은 때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 건설 실적에 관한 문제를 살피게 되면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으로 각각 정리하시면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 건설 실적에 관한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공하고자 한다면 5년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필요하고 시행에서 두 글자인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3억 더하기 2에서 5억 이상일 때 시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그 5 곱하기 2에서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과 관련되어 법인은 5억 이상일 것,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것, 그리고 전문기술자 시행하고자 한다면 1명 필요한데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1 더하기 2에서 전문 기술 인력이 3명 이상인 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 관계된 사항으로 주택건설 실적에 관한 사항과 자본금에 관한 요건 그리고 전문 기술자 확보에 관한 사항까지 내용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령 위반하면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계된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지정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좀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목적은 분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분양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대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분양에 관한 문제가 각각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당연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주택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여기 표본 설계도서는 우리 사업체와 서로 다른데 불구하고 아파트 내부 구조가 서로 유사한 거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은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시행자가 같다고 하면 서울에 있건 대전에 있건 부산, 광주에 있건 관계없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의 내부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표본 설계도서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반복하여 건설하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설계도서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국장에게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입니다. 이것입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받지 않아야 된다. 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진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공이 건축의 설계, 용도별 위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래서 건축의 기본적인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의 배치 조정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이것이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아마 작년에 주택법령이 좀 지엽적인 부분이 다소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개 형태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관련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워낙 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거전용 면적, 주거전용 단독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함께 정리해 주실 것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한옥의 경우는 5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3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했다가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는 규제 완화이거든요. 한옥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경우로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래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주상 복합 건물에 관한 요건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특별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규모 큰 주택건설 사업으로 새로운 전기, 투도, 도로 등의 인프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규모 큰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규모 작은,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특광시군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으로서 대지 소유권이나 대지 사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예외에 관한 사항을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국가 등의 공공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된 결의 요건,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라면 75%를 말하죠.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된 결의 요건 갖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의 갖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요건 갖추게 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이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조건 붙일 수 있는 재량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함께 기부 체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간선 시설의 설치 등의 기부 체납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는 게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절차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1번 한옥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적용 범위 공부하시면서
공구별 분할 사업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의 경우는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고 공구별 분할 요건으로서 각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할 것, 착공 신고와 사용공사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는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시작해야 한다. 주택법상 공사 착수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공,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2착이 원칙인데 건축신고인 경우는 1착,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경우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 허가 취소해야 한다. 공장은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5착, 특별건축구역 5착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60일이라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의 공사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게 되면 기본 1년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지개란 말 기억납니까? 그때만 1회 2년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 연장은 1년 연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년 연장한다 이런 말은 공법에 없죠.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서 인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모집 신고하게 되면 2년 이내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저것도 기억나야 됩니다. 2번입니다. 사업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에 공사 착수하고자 한다고 하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 사업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초 공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고 그 밖의 공구의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그 밖의 공구의 경우 법정 기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한개 투자단지 이미 109에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완공되었는데 나머지 공구에 공사가 제때 착수되지 않은 데에서 해당 주택단지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사업체가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인데 이러한 경우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해당 아파트에 분양 보증 받은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면 분양 보증한 한국토지신탁에서 대신 주택건설 사업하여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우리는 걔를 코하루 아파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파산 그리고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을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의 일정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데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재산적인 기대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체 일반적인 법률 위반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주택법에서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강행 규정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다라는 것을 잡아놓으시고 반면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필수적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는 일반적 규제 사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피해받는 상대방이 없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등록 말소가 존재하지만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에 기대하는 재산 가치가 있고 사업체의 위법 부당 행위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취소 사유만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 건설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100%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번입니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 10%를 감액하는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받아야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변경 승인 중에 경미한 사항을 계속 시험에 반복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10% 감액하는 것, 그 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공이라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만 주택조합의 경우는 경미한 변경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근 시험에 다뤘는데 5번은 변경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총 사업비의 10% 감액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답을 3번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임의적 취소만 존재하지 필수적 취소 없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옳고 2번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 사업은 600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표본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표본 설계도서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고 주택조합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택조합은 한번 조합주택 건설 사업하게 되면
해산인가마다 해산하기 때문에 표본 설계도서를 다시 반복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죠.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추정수입니다. 과도한 기반세례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부 체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은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놓으시고, 재량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건 붙이는 것이죠. 사업계획 승인은 조건 붙일 수 있는 재량 행위다.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부정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현행주택법상 기부 체납은 부정한다. 이런 말도 옳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사업계획 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60일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5번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2번에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한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6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체에 신청받아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범위 내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바로 4번 확인해 놓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체가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이 적법한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소송 외 다른 방법 해결하는 것은 엉뚱한 일이겠죠. 그래서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착수 기간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 착수 기간을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사업자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과 임대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파트는 좀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50세대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과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함께 포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과 관계된 사항으로 특별히 용적률은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만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 건설 이유로 용적률 완화하는 경우 사업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70%가 아니라 60%입니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 등이 인수자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렇게 임대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이 되고 5번 사업체는 임대주택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의 공급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우리 공법상 공시지가란 말은 아예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가능하지만 농지법을 뺀 우리 시험 범위에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공시가로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한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대상이기 때문에 공시가로 공급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체인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인데 7번은 좀 틀리라고 낸 지엽적인 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8번입니다. 주택 감리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감리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한 15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기억 함께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감리 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겠지만 현재 감리와 관계된 사항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주택법상 감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감리를 받게 된다면 감리 대가가 얼마 안 되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감리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7% 정도가 감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되게 됩니다. 저 7%라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하게 되었을 때 저 감리 되고자 하는 자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에 법령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하면 저 감리자 지정하는 것을 1년 범위에서 업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지정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 지정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음문입니다.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 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계도로 공사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 감리자 기본 업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감리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체의 위반 사항을 지정하고 통지하고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 수행 중에 위반 사항 발견하게 되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조합되어 있는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9번 함께 보십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공사 하던 후 갑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소유권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번과 관련되어서는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사용금사 받은 이후 주택단지의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와 관계되어서는 매도 청구와 관련된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 그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실소유자가 회복한 땅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하 되고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됩니다. 저 두 가지를 잘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상 공시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대표자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선정한다. 여기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과 관계된 내용으로 민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대표자 선정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등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선정하고자 했을 때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 대표자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효력 미치지 않는다.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대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소송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건 불참하건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넘는 경우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에는 매도 청구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1년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2년 이내에 매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경과한 때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지만 1년 경과한 상태라면 충분히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틀립니다. 9번은 답을 2번으로. 10번입니다. 사용무사 매도 청구와 관련된 조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5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이연과 관계되어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대지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5와 2가 조합되어 있는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첫 번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제5절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